혹시 화물운송 사업 인수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게 그냥 트럭 한 대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남의 벌금에 영업정지까지 다 떠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복잡한 절차 속에 숨어 있는 위험들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화물운송 사업? 그냥 트럭 사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위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총 6단계인데요. 먼저 이게 왜 그냥 차를 사고 파는 게 아닌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전문가, 바로 행정사의 역할, 그리고 실제 진행되는 5단계 절차를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가장 큰 폭탄이죠. 행정처분 승계 문제와 최근에 바뀐 법 내용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안전한 거래의 핵심이 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추부터 잘 꿰야겠죠. 모든 건 이 가장 기본적인 오해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실수를 하거든요. 화물차 사는 거랑 사업 면허를 사는 걸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은 그냥 물건, 그러니까 차 한 대를 사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화물운송 사업 인수는 오른쪽입니다. 이건 단순히 트럭을 사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내준 사업 면허 그 자체를 넘겨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면허에 딸려있는 모든 법적인 기록까지 그냥 통째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법적 절차인데 이걸 혼자서 다 처리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에겐 아주 전문적인 안내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 든든한 안내자가 바로 행정사입니다. 우리가 집 살 때 공인중개사를 믿고 맡기는 것처럼 이 화물운송 사업을 인수할 때는 행정사가 나의 법적인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거죠. 골치 아픈 서류 작업부터 숨어있는 위험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져 주니까요. 그럼 행정사와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부터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 그 공식적인 전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절차는 크게 보면 이렇게 5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계약서를 쓰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래인지 검토를 하고요. 두 번째, 차고지 증명서 같은 아주 복잡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서류들을 관청에 딱 제출하는 거죠. 그럼 네 번째 단계에서 관청이 꼼꼼하게 심사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마지막 5번째, 최종적으로 OK 사인을 보내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 필요한 서류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같은 것들이요. 이 중에서 서류 하나라도 빠지거나 내용이 틀리면 과정 전체가 그냥 올스톱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조심해야 할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숨겨진 지뢰밭 같은 곳이죠. 법조항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도인의 행정처분은 양수인에게 순계된다. 이 한 문장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파는 사람이 예전에 잘못해서 받은 벌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약서에 도장 찍는 바로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전부 제 책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무서운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실제로 행정처분 통지서가 날아오기까지 보통 1년,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수할 당시에는 서류상 깨끗해 보였던 사업이 몇 달 뒤에 갑자기 영업정지 30일 이런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숨겨진 문제들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바로 이 화물운송 실적신고 서류에 그 단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인 비밀 편지 같다고 할까요? 오직 전문가만이 이 기록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미래에 터질 수 있는 폭탄을 미리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을 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계속 바뀌는 법과 제도를 잘 아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칙이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에 바뀐 법이 딱 좋은 예시인데요. 예전에는 만 20세가 넘어야 딸 수 있었던 화물운송 자격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어요. 젊은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까다로웠던 소규모 차량의 일부 양수도도 조건이 좀 완화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우리가 딱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안전한 사업 인수는 절대 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모든 건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위험한 길을 운에 맡기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이 험난한 여정을 과연 혼자서 떠나실 건가요?